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또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암 자는 고기를 반드시 먹어줘야 하나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암 환자가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일단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고기를 먹어야 체력을 유지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실제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 항암약이요 근육을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근육이 소실됩니다. 그러면서 또 체중이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독한 항암 때문에 모든 제일 약한 부분이 점막 부분이죠. 입안, 위장, 장 이런 것들 다 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고밀도 단백질인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고기 가운데서도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의사가 권유를 할 때는 더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든밸리 같은 천년 치유센터에 오면 철저하게 채식만 시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또 천년치유센터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 이야기가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작용 또 호르몬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항암 중에는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육식을 해야만이 이 암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몸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또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도 항암 치료에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체지방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마른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한 항암 독이 들어오면 이 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그걸 감싸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독의 피해를 덜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방이 부족하니까 항암 치료에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더 사실은 몸의 데미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어줌으로 인해서 좀 그 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 또 대사적 호르몬적인 원리를 무시한 단순한 주장일 뿐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이제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고기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풀만 먹어가지고 무슨 힘을 쓰나,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것은 그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편견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저 말이 맞다.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참고로 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서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이 기준에 맞으면 이거 옳다 쫓아야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데 이 기준이 안 맞아,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무리 이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 일치하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건강에 관련되는 이런 지식, 정보에 있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과학적인 자료? 예.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리고 우리 몸이 고장이 나고 병이 나면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방법도 누구보다도 어느 분이 더 잘 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원리,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원리,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의신 박사님이 있습니다. MD 앤더슨의 뭐 30몇 년 동안인가 그래 일하시면서 세계적인 최고의 의사의 선정을 몇 번이나 반파던 유명한 암 전문 의사입니다. 이제 이분이 80이 넘어가지고 한국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강의를 한번 들어봤단 말이에요. 훌륭하죠. 그런데 가만히 강의 듣다 보니까 김의신 박사님 말씀에 서로 모순되는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 암의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삼겹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암 환자는 특별히 이 동물성에는 암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참 쭉 보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재미있어요. 사실은 채식만 하면 오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식만 하면 살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건 뭘 기초로 하냐면 자기를 기초로 하는 거야. 육식하고 생선하고 먹은 사람의 그 맛에 대한 이거 향수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육식을 안 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채식만 하는 것은 그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말이 참 재미있어요. 물론 채식만 하면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요, 채식만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 재림 교인들의 집단촌입니다. 여기는요, 채식만 하고 날마다 운동하고 이곳에 사는 것처럼 뉴스타트의 건강 원리에 따라 행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요, 100세 된 사람이 생활 레슨을 가르쳐. 100세 된 것이 단순히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세 된 사람이요, 드라이빙을 하고 파워워킹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해. 우리 인지 능력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성경에 기초한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계속 해오니까 그 사람 전부 다 해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뭐 김일신 박사님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들어보면서 참 저도 많이 이제 감동을 받고 우리 가르치는 거하고 내용도 같고, 그런데 가끔씩 좀 엉뚱한 말씀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김일신 박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육식을 하면 이게 산성식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밸런스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pH 농도가 7.4인 약 알칼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산성식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밸런스를 깨트려지는 것이 뭐냐면 장에서 일단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육식은 장에서 유해균의 먹이야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에서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장은 면역을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나 고기 중에 특별한 고기가 있는데 알칼리 식품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리고기와 염소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리고기와 염소고기를 먹어도 이제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생선도 흰살 생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 식품이 알칼리성 식품이야 산성 식품만을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고기와 염소고기는 무엇이 많습니까?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암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데 내가 들어보니 그렇더라고. 저처럼 이와 같이 확고한 이 천년치유의 원리를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딱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고 요거는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들으면요 판단 못 하겠더라고. 그러다 뭐 계란을 날마다 계란을요 김에 싸서 먹는 게 좋대요. 기분 좋거든요. 근데 계란은요 암 환자에게는요 육식보다도 6배나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 유튜브에 다니는 그 유명하신 분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참과 오류가 함께 섞여 있는 거라.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되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평생 고기만 먹어도요 9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막걸리를 먹고 밥을 안 먹어도 9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걸리 먹어도 되고 뭐 고기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한 예외의 사람이 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우리의 기준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날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기록된 것이 뭐냐?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이제 병에서 회복되기, 특별히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암 성장 스위치를 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단백질을 많이 먹을 때 암이 성장하는 3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이게 3가지만 딱 했는데, 첫 번째는 IGF-1의 증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mTOR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암 성장 가속 페달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요 암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우리 여러분 자동차 타면 가속 페달이 있죠. 엑셀레이터 같은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암이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원료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암이 그 포도당, 당을 제일 좋아하지만 당뿐만 아니라 아미노산도 또한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사 인슐린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유사 성장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사실 어릴 때 좋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확 크잖아요. 세포수가 막 확장되고 세포의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아이들 성장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성장을 완성한 성인에게는요,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요, 암 환자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자꾸 섭취하면 단백질에 무엇이 많냐면 유사성장 호르몬을 자극해. 그래서 암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를 보면 더 치명적이죠. 인슐린 유사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첫 번째, 암세포 분열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세포가 이제 고장난 세포는 스스로 자살하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 사멸이 억제됩니다. 암세포는 뭐냐면 죽어야 될 일정 주기가 있어. 세포는 활동하다가 일정한 주기에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안 죽어. 계속해서 성장해요. 계속해서. 이게 암세포야. 다음에 항암제를 투여하더라도 이 항암제가 잘 안 들어. 이게 바로 인슐린 유사성장 호르몬의 효과인 것입니다. 자, 인슐린 유사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은 군이 뭐냐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재발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단백 식물성 식단군일 경우에는 암 재발률과 사망률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요, 이 고단백을 드시면 안 돼. 그런데 놀라운 또 실험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코넬 대학의 콜린이라고 하는 영양과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필리핀 정부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그가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난 환자가 많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관찰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생각할 때 영양에 부실해서 가난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필리핀 아이들이요, 피넛버터를 먹는데 피넛버터가 이제 쩔어가지고 아프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긴 피넛버터를 먹으니까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똑같이 그 아프라톡신이 있는 피넛버터를 먹는데요, 가난한 아이들은 암이 안 생겨. 부자 집 아이만 간암이 생겨.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연구했다.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무엇을 발견했냐면 왜 가난한 필리핀 아이들은 똑같은 아플라톡신 발암물질이 있어도 간암이 안 생기고 부자만 간암이 생기는가? 알고 보니까 부자 아이들은 고기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고기를 안 먹어. 그러니까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도 무엇을 만나야만이 암이 된다는 겁니까? 예, 동물성 단백질을 만나야만이 이게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콜린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카제인이라고 하는 그 소의 단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유죠, 분유. 그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쥐에게 다 아플라톡신 발암 주사를 다 나왔습니다. 다 낳고는 사료를 줄 때 총 열량의 5%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였어요. 5% 정도 먹이니까 암은 안 생겨. 발암 물질을 주사만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10%를 딱 줬어. 동물성 단백질이죠, 카제인이. 10%를 딱 주니까 암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다음에 20%를 올리니까 전부 다 암이 다 걸려버렸어. 암이 막 점점 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요 10% 다시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커던 암이 줄어들어. 야, 놀라운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의 성장과 동물성 단백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실험했냐면,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성 단백질은 카제인 대신에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을 공급했습니다. 5% 문제 안 생겨. 10%? 10% 해도 아플라톡신 발암물질이 있어도 암이 안 생겨. 이번에는 20%까지 올렸어요. 20%. 20% 해도 식물성 단백질은요, 암이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콩은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항암 물질이 있어가지고요, 항암 효과가 있어요. 와. 그래서 이 콜린 교수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요,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요, 다 채식주의자로 기억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mTOR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세포 성장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페달 같아.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많은 걸 먹게 되면 mTOR이라는 이 암 성장 가속 페달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막 급속히 크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고단백 식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단백 식품도요, 아까 콜린 교수의 실험에 의하면 식물성 단백질은 문제가 안 돼. 뭐만? 동물성 단백질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암의 다중연료 사항입니다. 암은 특별히 뭘 제일 좋아하냐면 포도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설탕을 딱 주사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색깔을 해서 실험하는 게 있죠. 형광물질 해가지고 실험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암세포가요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쫙 빨아들여. 그만큼 암은요, 그래서 사탕 드시면 안 돼요. 특별히 해서 당뇨병 환자는요, 일반적인 환자보다도 1.5배 내지 4배나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설탕이라. 그래서 여러분, 설탕 속에는 뭐도 포함되느냐면요, 꿀도 포함됩니다. 저총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꿀도 이게 뭐 천년이라 해가지고 암 환자는, 당뇨 환자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 가능한 한 적게 드셔야 돼. 필요한 것 위에는 드시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암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 분해 산물인 글루타민, 또 지방산까지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암의 성장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암하면 체중 감소가 되고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암 환자의 최고의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 빠지면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암 중에 체중 감소되는 것은요, 단백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암성의 악액질에 의한 근육 분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암의 그 악액질이요, 우리 몸의 근육을 분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요, 점점 몸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그래서 이제 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살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문제는 암이 더 커버려. 암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휴직기에 쉬는 때
맞고 좀 쉬다가 또 항암주사 맞잖아요. 휴지기에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상 세포가 이제 회복되는 것도 회복되지만 뭐도 회복되느냐면 죽었던 암 세포도 막 회복이 돼.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항암 치료하면 원래 암보다도 처음엔 턱 줄어들죠. 다음에 더 커져 있는 거라. 또 줄어들죠. 더 커져 있는 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단백질을 고단위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항암 독성이 증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백질을 분해할 때 아모니아를 내죠. 질소가 또 나옵니다. 분해하면서 질소, 암모니아 이런 노폐물들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간과 신장에 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해독을 하는 것이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데 간이 점점 나빠지니까 항암 부작용이 증가하고 회복은 더 지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면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면역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단백질이거든, 요소가. 그런데 사실은 이 면역은 단백질보다 장의 환경과 우리에게 있는 조효소로 사용되는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수면이 우리 면역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식을 하게 되면 장내에 유해균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오히려 장의 환경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짐으로 암 치료에는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취해야 될 근데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안전한 단백질은 사람이 그런데 단백질 하면 꼭 고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단백질 하면 다 고기야. 그 상식을 깨트려야 돼.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우리에게 먹을 식물로 씨 맺는 모든 채소, 곡식이죠.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 곧 과일과 견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식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아시죠? 사흘동이 다 단백질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기를 먹도록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기는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노아우스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고기를 먹도록 했는데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이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하면 고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식품은 채식입니다. 채식 가운데서도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것들은 뭐 전체 20%, 20몇 프로까지 단백질이야. 굉장히 비율이 높죠. 그리고 현미에도요, 현미의 5% 내지 뭐 몇 프로가 단백질이더라고. 우리가 밥 먹죠. 밥 속에 단백질이 충분한 거라. 근데 소라의 생선 이건 빼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채식 단백질을 하게 되면 유사성장 호르몬이 적어집니다. 염증이 적어지고 장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어서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 교회는 가장 안전한 식품은 식물성 단백질과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는 채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암 환자에게 피해야 될 것은 육식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특별히 가공육, 이것은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제1군 발암물질이 뭐냐면 소세지, 햄 이런 것들입니다. 우유, 치즈,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덜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항암 중에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식물성 위주로 우리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렇다면 암의 재발을 막는 식이 전략과 자연회복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암이 전이 되었다 이러면 아주 난감해지죠. 또 항암 치료해가지고 암이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더 커지고 다 다른데 또 전이 됐다. 이때도 아주 이제는 속수무책이고 난감해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암의 재발을 막는 식이 전략 그리고 자연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발을 막는 5대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인슐린도요 강력한 이 암을 성장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는요 다른 일반적인보다도 훨씬 불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염증이 발전하면 암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암 환자면 병원에 피검사해 보면요 염증 수치가 일반인보다도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의 지금 상태를 뭐로 판단하냐면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를 하게 되면 되죠. 다음에 세포를 손상시키고 특별히 암은 혈관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돼 가지고 돌연변이 된 것이 암이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도록 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것. 이 5가지를 우리는 우리 암의 재발을 막는 또는 전이 또는 치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관리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점점 자라서 커져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이제 퇴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혈당을 절대 올리지 않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암은 절대적으로 포도당에 의존합니다. 정상세포는 케톤은 지방입니다. 케톤과 지방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은 절대적으로 포도당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면 암 성장 속도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는 식사는요 당뇨병 환자도 고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식사하면서 내가 당뇨 환자라서 당뇨약 먹으면요 일어나는 일이 저혈당 현상이 옵니다. 그럴 때는 혈당약을 당뇨병 약을 끊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뭘 맞춰야 돼요? 혈당을 올라가지 않도록 딱 맞추는 것이 첫 번째 치료의 방법이라. 혈당을 상승시키는 식품은 이런 것입니다. 흰쌀밥. 흰쌀밥은요 곧 설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수화물은요 한마디로 설탕인데 현미와 흰쌀밥은 다릅니다. 왜냐? 현미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유질을 깎아버린 흰밥은요 완전 설탕이에요. 여기선 암 환자에는 지켜야 아주 안 좋은 거죠. 밀가루도요 그냥 밀가루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흰밀가루입니다. 통밀,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밀가루는 괜찮아요. 현미처럼. 그러나 껍질을 깎아버린 흰밀가루는 흰쌀과 똑같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설탕, 또 똑같은 것이고 떡이 왜 안 좋으냐? 떡할 때 전부 다 흰쌀로 떡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과일 주스, 여기서 막 쫙 농축한 당이죠. 심지어 꿀과 조청까지도 당은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는 아주 나쁜 것이다. 당은요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장에 있어서 장의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음에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이 거꾸로 암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많냐면 고기에 많아요. 인슐린 유사 성장 상승 식품은 어떤 거냐? 과다육류, 유제품, 단백질 쉐이크, 고단백 유행식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인슐린 유사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백질은 식물성인 콩과 두부, 병아리 콩을 먹고 또 12시간 내지 16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는요 간단하게 먹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녁에 그렇게 간단하게 주죠. 다음에 특별히 인슐린 유사 성장은요 과식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과식은 무조건 암 환자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거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용감하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자꾸 뭐랄까 약해져. 그냥 환자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생겨. 왜냐하면 그 억제시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은요 좀 매몰차게 들리지만 여러분을 제재해주고 엄격하게 제한해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당뇨 환자 한 사람 왔어요. 당뇨도요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거는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식사를 절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 그분이 가실 때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야속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도록 하니까. 근데 그 결과로요 그분이요 당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항염식단, 염증은요 암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 염증을 줄이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만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만은요 비만 자체에서 염증 물질을 막 만들어냅니다. 살토카인을 만들어내죠. 암은 만성 염증 위에서 자랍니다. 염증은 암정식의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줄이는 식품이 뭐냐? 브로콜리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다 먹죠? 양배추 드셨죠? 마늘 드셨죠? 강황, 또 생강, 녹황색 채소. 이건 뭐냐면 베타카로틴이 많은 주황색이라든가 아니면 푸른 채소. 이것은 강력한 항염식품들입니다. 다음에 베리류, 딸기도 베리류고, 다음에 또 뭡니까? 블루베리, 이거 전부 다 베리류죠. 베리류는 이와 같이 강력한 항염식품입니다.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를 막아야 돼.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과식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런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막 일으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세포가 있으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이야, 독.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를 많이 호흡해야 되는 이유는 신선한 공기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또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도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특별히 활성산소는 이런 채소류 이런 것이 많이 있죠. 강력한 이 항산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 블루베리, 석류, 녹차, 케일, 브로콜리, 새싹, 또 조리한 토마토 이런 것들에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이제 유익균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장내 미생물 환경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세로토닌도요, 햇볕을 쬐서 만들어지는 건 뇌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10%밖에 안 되고요, 90%가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익균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유해균이 더 많아지면 세로토닌이 부족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립니다.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 환경에 살게 되면 장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세로토닌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도 좋아져. 자, 이 유익균이 되는, 유익균을 먹여야 되는 것이 뭐냐? 김치. 김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된장, 아주 좋은 이 발효식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장의 유익균을 좋다는 것입니다. 청국장, 미역, 다시다, 귀리, 고구마, 이런 것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적으로 암이 줄어든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걸 체크해 보니까 다섯 가지더라고요. 5가지. 뭐냐면 혈당이 정상화시키고, 면역이 회복되고, 장내균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암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핵심은 바로 이 자연적으로 암이 줄어드는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당뇨 환자는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혈당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의 상태를 잘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면역이 되살아나는 생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햇볕을 많이 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잠자는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이 걷기입니다. 다음에 장의 회복을 신경 써라.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 유익균을 먹이는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익균이 많은 식품을 먹으라는 것이고,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있으면요, 면역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 두려움, 염려, 걱정은 어디서 관할하냐면요, 편도체에서 관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제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버리면요, 편도체는 시소의 작용이 있어요. 편도체가 증가하면 전두엽이 딱 마비돼 버려요. 지난번에 이야기하더구만. 우리 박찬호님이요, 이제 의대 시험을 쳤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필기 시험이 있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딱 수학 시험을 딱 받았는데 한 문제 25점짜리가 2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잔잔한 문제가 나왔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25점짜리 한 문제라도 딱 틀리면 내가 떨어지는데 하는 두려움이 딱 들어오더래.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사고가 딱 정지되더래, 정지. 나중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을 때 딱 보니까 자기가 그거 풀었던 문제더래. 그때부터 열심히 풀다가 시간 땡 차도 다 못 풀었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 두려움이 탁 들어오면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두뇌 활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버리면 편도체, 곧 염려, 두려움, 걱정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도해서 하는 일이고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영적인 일인데 이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전도입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설교 듣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작용하냐면 전도입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 전도입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동안에는 편도체가 힘을 못 써.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염려 걱정이 다 이것이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없죠? 그 이유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전도협을 활용하고 날마다 이곳에서 늘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편도체가 활동을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거 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두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요, 감사한 거 9가지 있고 불만스러운 거 1가지만 있으면 죄는요 불만스러운 그 1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만스러운 게 9가지 있고 감사한 거 1가지 있다더라도요 감사한 그 1가지에 초점을 다 맞추면요 아무리 불만스러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인생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몸에 산소, 암은 산소에 부족이랬죠.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저산소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암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소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게 뭐냐?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 20배의 일반적인 상태보다 20배나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호흡, 햇볕을 쬐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숲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을 할 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혈당을 정상화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장내 미생물을 정상화,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자연히 면역이 올라가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햇볕을 쬐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 7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암은 여러분에게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어디 암뿐만이겠습니까? 암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도요 이렇게 사시면요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